안녕하세요, 입세입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를 그냥 저희 유학 일상을 담으려고 만든 거였는데 생각보다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유학 다녀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본어 공부했는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던 책의 출판사인 다락원의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이랑 인강을 제공받았어요. 이걸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유학을 다녀왔는지, 그리고 교환학생에 떨어진 뒤에 어떻게 학점 인정받는 학교에 다녀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일본어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한 달만 공부하고 JLPT N3 만점을 받았거든요. 독해만. 그래서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랑 일본어 회화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런 걸 영상으로 같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책은 일본어 상용한자 기초 마스터 1026자인데요. 원래 1006자였던 일본의 상용한자가 2020년 4월 1일부터 1026자가 되었다고 해요. 거기에 맞춰 개정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 표지에 QR코드를 촬영하면 이렇게 다락원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교재에 예문을 mp3 파일로 들을 수 있어요. 한일 1、いつ、 이치냉 이치방 이 교재에서는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보시면 1026자까지의 한자 중에 몇 번인지 나와 있고 이 번호를 참고해서 다락원 홈페이지에서 예문 들으실 때 편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이 표제 한자, 3번이 우리말 음훈이고요. 4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식으로 쓰인 한자 표기법인데 한문 공부하셨던 분이면 이거 같이 참고해서 같은 뜻이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번은 JLPT 급수고요. 6번에 총획이 나와 있고 7번에 일본식 음과 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8번에는 예외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읽는다 나와 있고 9번에 예문이에요. 이 9번 예문이 mp3 파일로 제공됩니다. 10번 보시면 이렇게 쓰는 순서도 같이 있어서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일본어 직접 쓸 때 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에는 이렇게 네모 빈칸이 있어서 암기한 뒤에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일본어 한자도 한국에서 배웠던 한자랑 똑같이 음과 훈이 따로 있는데요. 이제 이 한자 보시면 한국어로 매산이잖아요. 음이 산이고 훈이 매이듯 일본어에서는 음이 산, 훈이 야마 이렇게 똑같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만 다른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에 음독과 훈독이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한자는 음독과 훈독이 다양해서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날생자인데 음이 세랑 쇼가 같이 있고 훈 같은 경우에는 이키르, 이카스, 이케르, 우마레르, 우무, 오우, 하에르, 하카스, 나마, 키 정말 많네요. 그리고 일본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음편화라고 하는데 앞에 음이 뒤에 음의 영향을 받아서 초금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제 학교 같은 단어에는 우리가 이제 배울 학자랑 학교 교자 해서 학교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학을 가쿠라고 부르고 교를 코우라 불러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 가꼬로 바뀌어요. 출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출발인데 일본어에서는 슈츠가 출자고 하츠가 발자예요. 이걸 합치면 받침이 돼서 슈바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연탁인데요. 뒤에 첫음이 청음에서 타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제 천국도 똑같이 천국인데 텐이랑 코크가 합쳐져서 텐고크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연성은 앞에 음이 치, 즈로 끝날 때
아, 야, 와행이 이어지면 그 음이 나, 마, 타행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인연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는 인과 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붙여부를 읽으면서 인넨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는 특별하게 읽는 경우예요. 이제 전사 같은 경우는 덴시안데 합쳐져서 시골 이나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쿠리가나라는 게 있는데요. 문장 읽을 때 쉽게 읽게 하려고 뒤에 붙는 히라가나를 말해요. 보시면 이렇게 같은 다들 패자 뒤에도 마르, 메르 이렇게 다르게 붙여서 시마르, 시메르 의미가 달라지고,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소이, 코마카이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읽는 것 자체가 아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같이 외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학하는 걸 선호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책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도 11조 학습 계획표처럼 이렇게 분량을 정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례는 이렇게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게 1학년 한자거든요. 우리가 정말 1학년 때 한자 배울 때 배웠던 난이도랑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거 음훈을 우리가 한국어로는 다 알지만 일본어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한자 한일인데, 일본어에서는 이치, 이츠, 히토, 히토츠 이걸 전부 다 외워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두 번째로 배우는 한자 두이입니다. 일본어 음은 니고 후는 후타랑 후타츠예요. 두 명은 후타리고 두 개는 후타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한자를 공부하고 나면 가장 뒷부분에 연습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6학년까지 1학년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뒷부분에 보시면 총 획순으로 3개는 있어요. 여기에 순서대로 한국어 뜻이랑 소리가 있어서 이것만 보고 공부해도 독해는 웬만큼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본어 공부하기 전에 일본어를 접했던 건 고등학교 제2외국어 시간이 다였어요. 근데 빠르게 일본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7살 때부터 공부한 한문 때문이었는데요. 7살 때부터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한자 급수 3급을 땄고요. 2급을 공부하다가 5개 차이로 떨어지고 그 뒤로는 한문 공부를 안 했어요. 그치만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서 일본어 독해를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만 다 뗀 상태에서 일본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학원에 한 달 특강으로 있는 일본어 문법반을 들어갔고요. 거기서 문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했던 게 이 교재예요. 다락원 일본어 독해인데 초급이거든요. 이거 끝나고 바로 N3 교재 사서 공부했어요.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일본어 그 한 달 특강만 듣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보시면 이게 술 주자잖아요. 그리고 뭐 니가 뭐뭐에 이게 기초문법, 그리고 이게 약할 약자 요아이, 그리고 사람 인자가 있죠. 그러면 술에 약한 사람이고 뭐가 뭐뭐도잖아요. 이제 술에 약한 사람도 이레베가 있다면이죠. 술에 약한 사람도 있다면 이제 똑같이 술 주자, 그리고 강할 강자, 그리고 사람 인자, 술에 강한 사람, 그리고 똑같이 뭐뭐도 이마스 있다. 이제 술에 약한 사람도 있다면 술에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소리내서 읽지는 못해도 그냥 뜻은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반대라는 한자는 한자 공부할 때 기본으로 배우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뭐뭐로라는 뜻의 뭐뭐니와 합쳐지면
똑같이 반대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빌공자 보이시죠? 뜻이 똑같이 속이 텅 빔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자 뜻을 한국어로 알고 있으면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요. 앞에 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N3 독해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첫째 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자 있고 일본 한자 있고 그리고 뭐뭐의를 뜻하는 뭐뭐노 그리고 사회 문제 뭐 토시 때는 뭐뭐에 있어서인데 이걸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일본 사회 문제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한자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결론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일본어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만 할 수 있어도 독해는 웬만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본어 다른 공부를 하기 전에 한자 공부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